하여 간댕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요괴담의 유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절대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를 아시나요? 절대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줄여서 절검단은 일본의 5chan에서 시작된 일종의 밈으로 그 단어의 위험도가 1에서 8단계까지 분류되어 있죠. 일본에서는 절검단 관련 공식 위키와 팬덤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절대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탑4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유메의 영상괴담 유령괴 바로 시작해볼까요? 탑4 아오이에오. 일본의 50음도인 아이우에오, 이는 한국의 가나다처럼 글자의 기본 정렬 순서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아오이에오는 그 순서만 살짝 바꿔놓은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왜?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이것을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가 문제라고 하는데요. 검색창에 아오에오를 검색한 후 최상단에 뜨는 이 링크를 클릭해보죠. 사이트의 메인에는 착한 아이의 아이웨어 장문이라는 제목과 함께 박사로 보이는 남자와 남녀 한 쌍의 어린이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보면 히라가나 50음도가 쭉 나오죠. 언뜻 보면 평범한 언어 교육 사이트 같기도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밑에 나오는 46개의 단어 중 21개에는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는데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누른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그림이 나오게 되죠.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는 나머지 20개의 글자를 눌러봐도 그만 눌러보겠습니다. 추가로 사이트 메인 상단에 있는 이 글자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를 만든 듯한 일러스트레이터의 펜네임과 여러가지 하이퍼링크들이 더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기 그림 저장소라는 뜻의 글자를 누르면 놀래라. 나머지는 우리 간땡이들이 직접 확인해보세요. 탑3 44444 저주. 바로 왜 이렇게 어려워. 제목만 봐도 섬뜩한 기분이 드는 이 검색어. 검색창에 이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처음엔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작은 네모들이 이리저리 떠다니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평범한 사이트 아니야?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잠시. 갑자기 목에 기괴하게 꺾여있는 여성의 사진이 화면을 가득 메우며 끔찍한 비명소리가 나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는지는 불문이지만 사이트 특성상 낚시로 써먹기 딱 좋았던 탓에 일본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5chan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이 화면의 페이지를 전체 선택하면 이런 일본어 자막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저주는 이미 시작되었다 후후후 라는 뜻이 된다고 하죠. 탑2 여고생 콘크리트. 여고생 콘크리트는 1988년 일본 도쿄의 아다치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동자인 미야노 히로시와 오구라 유즈루, 미나토 신지, 그리고 와타나베 야스시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17세 소녀를 납치하여 살해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피해자가 납치된 시점부터 사망하기 전까진 42일 동안 엄청난 가혹행위와 더불어 폭행과 강간 등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악명이 얼마나 높았으면 당시 최악의 살인사건이라고 불렸던 나고야 이베크 살인사건의 관심이 모두 이 사건으로 쏠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1988년 12월 25일 오후 8시 30분경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한 소녀를 발견한 주범 미야노 히로시. 그는 곧 공범인 미나토 신지를 변태로 내세워 소녀의 신뢰를 얻은 후 그녀를 어두운 창고로 데려갔는데요. 그리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신이 야쿠자의 간부라며 야쿠자가 널 죽이기로 되어 있었지만 자신에게 몸을 바치면 용서해주겠다며 그녀를 호텔로 데려가 강간했습니다. 그 후 히로시는 원래 야쿠자가 널 죽이기로 결정했었지만 넌 내 여자친구와 닮았으니 살려주고 싶다며 본인이 윗선과 잘 이야기해볼 테니 그때까지 여기 있으라며 소녀를 안심시켰죠. 그 뒤 히로시는 또 다른 공범인 오구라 유즈루와 와타나베 야스시에게 전화하여 여자를 하나 잡아두고 있으니 같이 즐기지 않겠냐? 하고 불러낸 후 소녀를 윤곽했습니다. 그리곤 그녀를 끌고 술을 마시러 다니기까지 한 범인들. 그런데 당시 범인들과 피해자 모두
15살에서 18살의 미성년자였다고 하죠. 그렇게 진탕 술을 마신 후 소녀를 신지의 집으로 데려간 범인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신지의 집에 감금당한 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쿠션으로 누르거나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했으며 돌아가면서 윤곽하는 등 입에 담지도 못할 가혹 행위를 반복하며 소녀를 괴롭혔죠. 이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범인들이 그 짓을 벌일 때 동안 신지의 부모님이 집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신지의 어머니는 2층에 있는 신지의 방에서 감금되어 있던 소녀에게 얼른 돌아가자며 그녀의 소지품을 챙겨 들고 내려갔지만 소녀는 가해자들이 두려워 2층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죠. 그나마 그녀를 신경 써주던 어머니마저 어느 날 신지에게 몇 시간에 걸쳐 구타당한 후 더 이상 신지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 1월 4일 도박에 크게 실패한 히로시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그는 도박에 실패한 이유가 다 그 녀석 때문이라는 헛소리를 내뱉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렇게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약 2시간 동안 가해자들은 소녀의 얼굴에 촛농을 떨어뜨리거나 복부에 아령을 떨어뜨리며 가혹 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괴롭히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발목을 테이프로 묶어놓은 후 외출했는데요. 이날 방치된 피해자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했죠. 다음날 집에 돌아온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시신과 피해자가 사용했던 모든 물건을 큰 드럼통에 넣고 그 안을 콘크리트로 채운 후 그것을 한 정비 현장의 공터에 유기해버렸죠. 하지만 결국 그들의 범죄 행각은 들통나게 됐고 피해자의 시신까지 발견되었을 때 시신의 상태는 정말 처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사법부는 사건의 내용이 이렇게나 끔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오구라 유즈루 징역 13년, 미나토 신지 징역 10년, 와타나베 야스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원흉인 미야노 히로시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하여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는 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4명이 모두 출소한 상태지만 대부분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했으며 출소한 후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또 강력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죄수감되기도 했다는데요. 당시 가해자들이 저지른 짓이 어찌나 끔찍하고 처참했으면 콘크리트 사건 공판 당시 재판소에 배심원단이 실신하는 등의 소동까지 있었다고 하죠. 탑 1. 우크라이나 20일. 우크라이나 20일은 2007년 우크라이나의 청년들이 총 21명의 사람을 재미로 살해하고 찍은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2007년도 6월에서 7월까지 수프르니우크와 빅토르 사엔코 그리고 올렉산드르 한자라는 3명의 소년들의 범행 장면이 담겨있죠. 그 과정이 너무도 잔혹해서 유튜브 정책상 모든 걸 적나라하게 다 보여드릴 순 없기 때문에 최대한 검열한 상태로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범인들은 대상을 정한 뒤 살해를 하는 것이 아닌 그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하여 여자나 어린아이, 노인과 남성 등 약해 보이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살해하는 사이코패스였습니다. 동시에 이들이 살인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들이 아직 14세였던 2002년 살인범 중 한 명인 스프르니우크는 피공포증을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살인범 한자의 두려움을 극복시켜주기 위해 떠돌이 개를 죽여보자고 제안하는데 이후 그들은 정말 떠돌이 개들을 잡아서 목을 매달거나 내장을 꺼내는 등의 아주 악랄한 방식으로 동물들을 고문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번 사체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었고 동물의 피로 나치의 상징인 하겐크로이츠를 그리는 등 신나치주의를 신봉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행위에 점점 재미를 붙여나갔는데요. 결국 2007년 19세가 된 그들은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까지 범행을 하기로 결심한 뒤 여름 한 달간 살인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첫 번째 살인은 6월 25일에, 두 번째 살인은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에, 그리고 세 번째 살인은 7월 1일에 짧은 기간 동안 과감하게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 이들은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몇 번이고 내리쳐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눈알이나 장기를 꺼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꺼내는 등 그야말로 기행을 펼쳤죠. 어느 날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중년 남성을 붙잡아 스크류 드라이버로 그의 배와 장기를 쑤시고 드라이버를 눈에 쑤셔 넣어 뇌를 찌르는 악마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도 하는데요. 심지어 고통에 울부짖는 피해자를 보며 비웃고 즐거워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의 습격에서 겨우 살아남은 한 소년에 의해 이 끔찍한 범행의 꼬리가 잡히기 시작하고 수프루니 유크가 체포되는 것을 시작으로 모두가 검거되며 범행을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들의 잔혹한 살인 행위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후 수프루니 유크와 사행코는 최고형인 무기징역에 중간에 살인을 그만두었던 한자는 최종적으로 9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그냥 기념으로 영상 찍고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 추억으로 감상하려고 저질렀어요 라고 진술했다는데 저것들이 진짜... 아무튼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동유럽 곳곳에서는 신나치주의 청년들에 의해 아카데미 매니악과 같은 모방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 아카데미 매니악 사건 역시 절대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랭크 6에 선정되어 있죠. 여담으로 아직까지 인터넷상에는 당시 살해행각을 촬영한 영상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이 영상을 보며 리액션 비디오까지 찍은 사람들도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죠? 오늘의 한마디 계속 보니까 속이 안 좋아. 영상은 재밌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여우괴담의 유메였습니다. 거기 지나가는 여러분, 영상 하나만 더 시청해주면 안 잡아먹지.